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MBN에 대해 방송 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가 돌아다니면서 오늘 하루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실 무근인 걸로 보입니다만 곧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MBN 내부가 뒤숭숭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의혹으로 1년 전엔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죠. 또 일부 경영진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방통위가 MBN에 대한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 결과에 따라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냐, 승인 취소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냐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당시부터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편 허가 문제와 더불어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 언론학자인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예, 여기에서 방통위가 MBN에 방송 취소 통보했다. 네. 이런 내용의 정보가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사실 아닌 거예요. 예. 방통위에서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다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 결정이 어떤 것으로 나올지는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인 예측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수요일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전체 회의에서 지난번 청문회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끝이 났으니까. 청문회는 끝났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아까 세 가지 네, 정도로 세 가지 결론이 있어요. 나온다. 그 네. 세 가지가 어떤 겁니까? 일단 가장 이제 세게 처벌받는 게 승인 취소예요. 승인 예. 자체가 취소되는 거. 두 번째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정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6개월 동안 업무 정지하는 것도 전체를 업무 정지할 거냐 아니면 특정 시간대를 업무 정지할 거냐는 또 방통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승인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보통 예. 이제 3년 정도 재승인을 해주는데 그 기간을 단축해서 더 빠른 시간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재승인 심사를 받게 하는 방법. 이런 예.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MBN에서 가장 타격은 등록 취소일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 뭐 MBN을 포함해서 채널A 또 TV조선 그동안 그 재승인 조건에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조건부로 재승인해 줬습니다. 네, 조건을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재승인한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보면 계속 방통위가 봐준 건데 네, 그렇죠. 이번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지정하셨던 거 조건부 재승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사안으로 보면 상당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승인 받을 당시에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승인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승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승인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했던 행태나 아니면 어떤 처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MBN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이것도 판단입니다만 승인 취소까지 가기는 어렵고 아마 6개월이나 업무 정지나 광고 제한을 해도 MBN 입장에서 상당히 이것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송 시간을 좀 못 하는 거고 아니면 예. 광고를 못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정도가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뭐 물론 사안으로 보면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사안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방통위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채널A나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계속 하고 있는데 MBN만 이렇게 하는 게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유죄가 관련해서 또 사업적 또 판단이 내려졌고 유죄로. 그렇죠.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승인을 받을 때 2011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을 때에 최초 자본금이 3천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네. 그 3천억 원을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통해 돈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을 600억 정도를 회사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직원들한테 줘서 마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투자한 아하.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속인 거죠, 사실은. 회사가 예. 돈을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해서 그 돈을 직원들한테 빌려주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 과정에서 이게 발견됐다 오면 승인이 안 날 수 있는 예.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고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승인이 돼서 그래서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방송법 18조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죠. 방송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을 얻는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경우에 해당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혹은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할 수 있고 예. 또 허가 승인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하셨군요. 네, 그 세 가지가 때문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예.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껏 그런 모습이 안 보였기 없었어요. 때문에 네, 맞아요. 이번에도 뭔가 약간 봐주기가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왜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번에 방통위가 출범한 뒤에 재승인 심사를 한번 했잖아요. TV조선 채널A 재승인 심사했는데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과락이었어요. 그럼 그건 취소 사유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조건부 재승인을 두 번 정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인데 2번 정도 조건부 재승인 받고 또다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은 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예. 했거든요. 아마 이제 여론을 의식하는 거고 반발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어요. 만약에 TV조선 취소를 해보죠. 승인 취소를. 보수정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예. 당장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이런 부분들 또 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고 또 하나는 거기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죠. 물론 생존권 문제가 있죠. 그렇죠. 생존권 문제가 있죠. 물론 이게 만약에 승인 취소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인수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고용 승계도 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고려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 때문에 결정적으로 승인 취소를 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TV조선과 채널A도 현재 조건부 재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예.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사건.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져야만 재승인이 예. 이루어지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재판 보면 이동재 기자는 구속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사실로 증명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물론 방통 입장에서 재판이 완전히 끝나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논쟁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상황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의혹이 사실로 가깝게 비춰지는 부분이 예.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걸 조건부로 해서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승인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재승인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 결과 이동재 전 기자가 연루돼 있거나 채널A가 이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하면 재승인 취소되는 사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이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재승인 해줬는데 네, 맞아요. 6건이에요 벌써? 그래 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재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예. 1년에 5건 이상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조건으로 달아 있잖아요. 예. 그 조건을 가지고 재승인을 했으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재승인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방통위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종편 입장에서는 지금껏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준에 안 차더라도 그 기준을 어겨도 계속해서 재승인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구태여 뭘 이렇게 맞춰줄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재승인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요. 방송사 입장에서도 적당히 해도 또 재승인 되겠지. 설마 우리를 문 닫게 하겠어?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것 자체가 방통의 신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재승인 과정을 왜 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방통위가 법으로 재승인 과정을 다 둔 거 아닙니까? 방통위가 재승인 과정을 둔 이유는 방송법에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장치예요. 예. 그게 없으면 종편들이 마음대로 보도해도 제재할 권한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예. 그래서 재승인 과정을 놓은 거고 재승인 과정을 통해 심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놔둔 것도 그런 잘못이 반복됐을 때는 취소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건데 예.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 법에 대해서 종편들이나 방송사들이 지키려는 노력을 하겠느냐 예.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종편 4사죠. 예. 종편 4사는 출범할 때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투표를 받았죠. 출범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일단 그렇죠. 채널 번호도 다 앞순위로 배정받았고 그 황금 채널. 황금 그렇죠. 채널. 예.
뭐 다른 케이블은 다 뒷번호로 뒷번호로 가는데 가죠. 뭐 네. 100번 넘어가면 보겠습니까? 안 그거? 보죠, 잘. 다 네. 번호로 그런데 네. 종편을 배치받았고 네. 또 중간 광고 지상파도 못하는 중간 광고를 종편을 하고 종편에는 있죠. 허용해줬고 그렇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의무전송이에요. 의무전송. 예. 의무전송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케이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케이블 회사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PPS 하는 건데요. PP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고 SO는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전송하는 회사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역 유선 방송사.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케이블 방송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케이블 방송사들이 번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특정 매체, 예컨대 정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예컨대 복지 TV, 예. 국회 방송 또는 KTV 이런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 방송 이런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O들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사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런 공익적 채널을 보내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전송 채널이라고 정해서 그걸 매년 정부가 정하고 정해진 의무전송 채널은 모든 채널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허. 근데 종편이 과연 왜 의무전송 채널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일반 채널 중에 의무전송 채널에 들어가 있는 건 이 보도 전문 채널들이에요. YTN 연합뉴스만 들어가 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방송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 유선사에서 알아서 그렇죠. 하는군요. 거기서 번호도 그렇고요. 번호도 그렇고 의무전송 채널 집어넣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가입할 때 기본 패키지로 할 거냐 아니면 프리미엄으로 할 거냐. 예. 그럼 채널 구성이 달라져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근데 그 기본이든 프리미엄이든 모든 패키지 안에 의무전송 채널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종편은 말이- 무조건 들어간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전국 어디서나 TV를 켜면 지금 다 종편은 나오게 돼 무조건 있어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입자들. 예. 이게 문제라는 거.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다른 채널 중에 PP들 중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들 중에 이런 의무전송 채널에 들어가지 않아서 특정 어떤 패키지에 가입한 분들한테는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이런 특혜를 최시중이라는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행정 지도 형식으로 해서 SO 사업자들한테 이걸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압박을 해서 결국 그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그 의무 편성 채널에서 빠져 종편이 있어요. 제외됐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출범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의무 편성 채널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케이블에서 못 빼는 거죠. 못 빼요. 임의로. 네, 맞아요. 지역 가입자들이 항의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왜 그 말이에요. 빼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 그 사이에 뭐 종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락 프로그램들, 근데 시사 빼고요. 오락 프로그램들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좀 있었잖아요. 트로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미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빼면 이분들이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입자들의 가입자들의 입맛을 맞춰줘야 되고 예. 그래서 쉽게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무 편성 채널에서 제외했다. 종편의 특혜. 네. 이건 아무 소용 없는 너무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번 방통위 국감에서 TV조선 채널A 재승인 심사 자료 제출 문제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 야당이 종편 심사 과정 열람 요구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공개되면 하반기 예정된 JTBC와 MBN 심사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고 네. 이에 대해서 야당이 종편 재승인 심사가 불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저도 이제 종편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심사할 때는요, 각자 개인이 다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 개인이 하고요, 논의하는 거 없어요, 점수에 대해서. 개인이 다 점수를 제출해서 내면 그걸 합산해서 통계내서 순위를 정하는 거고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이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왜 이걸 밝히면 안 되냐면 저희도 심사하면서 들어가면 서약서 씁니다, 다. 외부에나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걸로. 아까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얘기하잖아요. 후반기에 지금 MBN, JTBC가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심사의 내용, 방법 또는 심사에 어떤 그 포함되는 항목들 이게 다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공정성이 안 맞잖아요. 이전에 심사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 심사를 받았고 나중에 심사받은 사람들은 그게 공개되면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순간 다음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불공정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 심사용 개개인들이 어느 압력도 받지 않고 심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공개된다고 생각해 이름하고 이름을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이것도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인데 네. TV조선과 채널A, MBN
이 종편 3사가 코로나19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코로나19 관련된 기사들 이거 분석을 했습니다. 예.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은, 그러니까 제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행정제재, 법정제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정제재가 더 크죠? 더 커요. 예. 그리고 점수도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요. 근데 법정 제재를 당한, 그러니까 일단 그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2건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TV조선 채널A, MBN, 이 종편 3사. 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위반 정도가 더 심한 법정 제재 5건이 나왔는데 그 5건이 모두 다 이 3개 TV조선 채널A 그다음에 MBN 이 3개의 방송사에서 다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까 의문전성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전국 어디 가도 TV 틀면 나오는 게 종편 방송인데 그렇죠. 네. 이 거짓 정보를 종편에서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통제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게 부적절할 수 있는데 언론을 통제하는 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들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팩트에 맞게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편 3사가 법정 제재를 5건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심대한 문제가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는 상황이 계속 종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정 제재 받은 것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재승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재승인 과정에서 법정 제재 받은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약해요. 저도 심사를 해봤지만. 그러니까 실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약하고 또 하나는요. 재승인 과정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법정 제재 받은 거를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그게 마이너스가 안 돼요, 점수가. 그러니까 법정 제재 받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감점을 받게 돼 있는데, 걸려있는 모든 걸 다 소송을 걸어버리면 소송 결과, 재판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마이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재승인 기간 지나버려요. 그럼 결국 이런 법정 제재 받은 것도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말 재승인 심사의 어떤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적용하고 그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정 제재 받은 걸 살펴보니까 채널 A가 주의 조치 받은 것들이 좀 있는데 예. 이게 우한 교민 격리시설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크로스체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럼요. 건데.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런 오보를 내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증액을 했는데 예. 이걸 누락하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 반대로 보도를 그렇죠. 했고. 그것도 잘못된 보도죠. 역시 또 TV조선인데요. 뉴스특보에서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 네. 이게 신문에서 오보를 낸 건데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서 인용 보도해서 또 오보를 낸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기본이 팩트 체크고 사실 확인인데 네. 그걸 안 하고 이거 뭐 어떻게 속보 경쟁입니까? 속보 경쟁이라고 보고요. 첫째는 그렇게 보면 저는 속보 경쟁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정치적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거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고 제가 뭐 주장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좀 편향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런 본다는 보도를 거죠. 하는 것이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사는 뭐 제가 이거 얘기하든 안 하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사들이 정적으로 일정 부분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건 저는 다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성향이 보도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보도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를 해서 진실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의혹이 생긴다고 하면 본인들에게 정치적 이데올리와 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확인 과정 없이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언론사에 뭔가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근데 제재를 가해지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결국 언론사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네. 저희는 YTN에서 오보를 내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바로 지적합니다. 그럼요. 지적해야죠. 그렇죠? 예.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지적합니다. YTN이 잘못하면. 예, 최진봉 교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종편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편의 역할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편의 역할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종편의
종편 특히 3사가 욕을 먹고 있는데 비판을 받는 이유 지점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치적 지향성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한 부분은 바로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슈를 선점해서 뉴스를 이슈하는데도요. 특정 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준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지속될 때는 스스로 돌아보고 뭐가 잘못된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